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나의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응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잠시 멈추어 우리 내면의 가장 강력한 자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로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산만함에는 생물학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모든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데 쓰는 그 1분 1초는 사실 당신의 뇌가 전문가의 경지로 나아가는 회로를 구축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사용하는 신경 에너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이며 명백한 한계를 가진 귀중한 자원입니다. 집중이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한정된 연료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신진대사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 귀한 연료를 당신의 사명과 목표에 쏟아부을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의 소음 속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힘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을 되찾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성과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은 명료함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깊이 있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위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뇌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뇌는 전기화학적 과정으로 작동하며 이 과정에는 포도당, 산소, 신경전달 물질과 같은 연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전환하고 사소한 방해에 응답하고 외부의 어떤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바로 그 소중한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의 영역입니다. 집중이란 한정된 내부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보상을 창출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세상의 소음에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목표, 기술, 신체적 건강, 감정 조절 능력을 복리처럼 불려나가는 과정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진정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재능이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갈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댓글과 게시물, 타인의 의견에 일일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뇌는 정밀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분산시킬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신호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중된 자아 대신 파편화된 자아를 구축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당신 자신에게 재투자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내적 시스템이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상은 안정을 찾고 수면의 질은 향상되며 생각은 명료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인지적 대역폭이 세상에 의해 강탈당하는 대신 당신의 의도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마치 화폐처럼 소중히 보호함으로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빼앗기 위해 설계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하나의 저항입니다. 나는 상품이 되기를 거부한다. 나는 정신적으로 파편화되기를 거부한다. 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영양, 운동, 감정 조절, 학습과 같은 내면의 영역으로 초점을 맞출수록 당신의 신경회로는 더욱 강하고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시간에 걸쳐 반복된 집중적 주의는 말 그대로 뇌의 구조를 재편성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노력을 떠벌릴 때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너무 일찍 방출합니다. 당신은 실제 결과를 얻기도 전에 진전이 있다는 느낌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보상 회로를 만들어 꾸준함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실제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뇌가 보여주기식의 성과가 아닌 과정 그 자체에서 보상을 찾도록 훈련시킵니다. 바로 이 내적인 강화 작용이 끈기와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비사교적이거나 거만하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지켜보게 두십시오. 그동안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운영체제, 바로 당신 자신의 신경계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당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삶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산만함이 아닌 깊이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된 에너지의 복합 효과는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조용하고 명료하며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적 우위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인지적 도구입니다.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집중력과 명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 됩니다. 외부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뇌는 인지적 과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산만함으로 인한 이 과부하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명확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반면에 침묵은 뇌에게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음이 수동적인 휴식이 아닌 성장과 통찰의 잠재력을 가진 능동적인 휴식 상태에 들어가게 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정보를 통합하고 성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창조합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회복 과정에 참여하여 흡수한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고요한 순간이 없다면 학습과 적응을 촉진하는 신경 연결은 단편적이고 분리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일관된 생각을 형성하는 능력과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명료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감정적 풍경에 있는 소음을 줄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대화에 참여하거나 주변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즉각적이 되고 우리는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 상태를 더 잘 인식하게 하여 외부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혼돈에 휩쓸리는 대신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 통제는 회복 탄력성과 정신력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침묵의 인지적 이점은 창의성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외부 입력으로 어수선하지 않을 때 뇌는 그렇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았을 점들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창의적인 돌파구는 마음이 외부의 방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방황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종합할 수 있는 조용한 성찰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혁신은 바로 이렇게 침묵이라는 고요하고 의도적인 공간을 통해 탄생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인정을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동료의 칭찬, 상사의 인정 등 외부의 긍정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은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덫입니다. 이러한 외부의 확인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동기부여의 원천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당신 자신의 내적 기준, 즉 당신의 목표, 당신의 발전, 당신의 성장에 비추어 성공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환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오늘의 당신을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기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뇌는 외부의 인정보다 내적 피드백 루프에 더 일관되고 지속 가능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진전을 추적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때 뇌의 보상센터가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도파민의 급증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에서 오는 진짜 도파민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당신은 자기 효능감, 즉 당신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만 당신의 노력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검증자가 됩니다. 이것은 권한을 당신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진전을 추적하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율과 즉각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고 실수를 할 의지를 요구합니다. 성장은 종종 느리고 즉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작업은 복리처럼 쌓입니다. 작은 개선들이 모여 당신은 당신의 노력의 결과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볼 때 내적인 보상은 어떤 외부의 박수갈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고독을 받아들일 때 심오한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나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방해와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순전히 당신 자신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독의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뇌에게 깊고 중단 없는 생각에 참여할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마치 라디오 신호에서 모든 잡음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는 것은 명료함, 즉 깊이 생각하고 점들을 연결하고 이전에는 소음에 가려져 있던 통찰에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더 자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약점, 강점,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주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외부 목소리의 압력 없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영향받지 않고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알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성취를 공유하기를 열망하는 세상에서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소음에 이끌립니다. 방 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 가장 화려한 발표,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뇌는 빈말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결과를 전달하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은 약속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명성을 쌓게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깊이 있는 작업에 필요한 정신적 공간을 스스로 빼앗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동안 그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정신 에너지는 이미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당신이 오직 당면한 과제에만 집중하고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할 때 그 과정은 더 단순하고 강력해집니다. 당신의 행동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외부의 인정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당신의 결과가 쌓임에 따라 사람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작업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끊임없는 소음, 외부의 인정 또는 끝없는 설명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며 당신이 성장하고 성찰하고 번영할 수 있게 하는 침묵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의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진전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깊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동기를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 혁신, 그리고 전략적 집중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들을 연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일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침묵을 지키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당신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십시오.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꾸준히 그리고 방해 없이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나의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응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잠시 멈추어 우리 내면의 가장 강력한 자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로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산만함에는 생물학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모든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데 쓰는 그 1분 1초는 사실 당신의 뇌가 전문가의 경지로 나아가는 회로를 구축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사용하는 신경에너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이며 명백한 한계를 가진 귀중한 자원입니다. 집중이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한정된 연료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신진대사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 귀한 연료를 당신의 사명과 목표에 쏟아부을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의 소음 속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힘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을 되찾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성과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은 명료함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깊이 있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위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뇌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뇌는 전기화학적 과정으로 작동하며 이 과정에는 포도당, 산소, 신경전달 물질과 같은 연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전환하고 사소한 방해에 응답하고 외부의 어떤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바로 그 소중한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의 영역입니다. 집중이란 한정된 내부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보상을 창출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세상의 소음에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목표, 기술, 신체적 건강, 감정 조절 능력을 복리처럼 불려나가는 과정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진정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재능이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갈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댓글과 게시물, 타인의 의견에 일일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뇌는 정밀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분산시킬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신호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중된 자아 대신 파편화된 자아를 구축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당신 자신에게 재투자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내적 시스템이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상은 안정을 찾고 수면의 질은 향상되며 생각은 명료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인지적 대역폭이 세상에 의해 강탈당하는 대신 당신의 의도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마치 화폐처럼 소중히 보호함으로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빼앗기 위해 설계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하나의 저항입니다. 나는 상품이 되기를 거부한다. 나는 정신적으로 파편화되기를 거부한다. 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역량, 운동, 감정 조절, 학습과 같은 내면의 영역으로 초점을 맞출수록 당신의 신경회로는 더욱 강하고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시간에 걸쳐 반복된 집중적 주의는 말 그대로 뇌의 구조를 재편성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노력을 떠벌릴 때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너무 일찍 방출합니다. 당신은 실제 결과를 얻기도 전에 진전이 있다는 느낌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보상 회로를 만들어 꾸준함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실제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뇌가 보여주기식의 성과가 아닌 과정 그 자체에서 보상을 찾도록 훈련시킵니다. 바로 이 내적인 강화 작용이 끈기와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비사교적이거나 거만하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지켜보게 두십시오. 그동안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운영체제, 바로 당신 자신의 신경계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당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삶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산만함이 아닌 깊이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된 에너지의 복합 효과는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조용하고 명료하며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적 우위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인지적 도구입니다.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집중력과 명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 됩니다. 외부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뇌는 인지적 과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산만함으로 인한 이 과부하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명확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반면에 침묵은 뇌에게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음이 수동적인 휴식이 아닌 성장과 통찰의 잠재력을 가진 능동적인 휴식 상태에 들어가게 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정보를 통합하고 성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창조합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회복 과정에 참여하여 흡수한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고요한 순간이 없다면 학습과 적응을 촉진하는 신경 연결은 단편적이고 분리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일관된 생각을 형성하는 능력과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명료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감정적 풍경에 있는 소음을 줄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대화에 참여하거나 주변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즉각적이 되고 우리는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 상태를 더 잘 인식하게 하여 외부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혼돈에 휩쓸리는 대신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 통제는 회복 탄력성과 정신력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침묵의 인지적 이점은 창의성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외부 입력으로 어수선하지 않을 때 뇌는 그렇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았을 점들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창의적인 돌파구는 마음이 외부의 방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방황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종합할 수 있는 조용한 성찰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혁신은 바로 이렇게 침묵이라는 고요하고 의도적인 공간을 통해 탄생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인정을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동료의 칭찬, 상사의 인정 등 외부의 긍정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은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덫입니다. 이러한 외부의 확인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동기부여의 원천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당신 자신의 내적 기준, 즉 당신의 목표, 당신의 발전, 당신의 성장에 비추어 성공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환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오늘의 당신을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기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뇌는 외부의 인정보다 내적 피드백 루프에 더 일관되고 지속 가능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진전을 추적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때 뇌의 보상센터가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도파민의 급증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에서 오는 진짜 도파민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당신은 자기 효능감, 즉 당신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만 당신의 노력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검증자가 됩니다. 이것은 권한을 당신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진전을 추적하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율과 즉각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고 실수를 할 의지를 요구합니다. 성장은 종종 느리고 즉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작업은 복리처럼 쌓입니다. 작은 개선들이 모여 당신은 당신의 노력의 결과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볼 때 내적인 보상은 어떤 외부의 박수갈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고독을 받아들일 때 심오한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나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방해와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순전히 당신 자신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독의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뇌에게 깊고 중단 없는 생각에 참여할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마치 라디오 신호에서 모든 잡음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는 것은 명료함, 즉 깊이 생각하고 점들을 연결하고 이전에는 소음에 가려져 있던 통찰에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더 자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약점, 강점,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주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외부 목소리의 압력 없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영향받지 않고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알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성취를 공유하기를 열망하는 세상에서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소음에 이끌립니다. 방 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 가장 화려한 발표,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뇌는 빈말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결과를 전달하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은 약속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명성을 쌓게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깊이 있는 작업에 필요한 정신적 공간을 스스로 빼앗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동안 그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정신 에너지는 이미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당신이 오직 당면한 과제에만 집중하고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할 때 그 과정은 더 단순하고 강력해집니다. 당신의 행동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외부의 인정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당신의 결과가 쌓임에 따라 사람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작업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끊임없는 소음, 외부의 인정 또는 끝없는 설명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며 당신이 성장하고 성찰하고 번영할 수 있게 하는 침묵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의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진전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깊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동기를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 혁신, 그리고 전략적 집중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들을 연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일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침묵을 지키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당신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십시오.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꾸준히 그리고 방해 없이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나의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응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잠시 멈추어 우리 내면의 가장 강력한 자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로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산만함에는 생물학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모든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데 쓰는 그 1분 1초는 사실 당신의 뇌가 전문가의 경지로 나아가는 회로를 구축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사용하는 신경 에너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이며 명백한 한계를 가진 귀중한 자원입니다.
집중이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한정된 연료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신진대사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 귀한 연료를 당신의 사명과 목표에 쏟아부을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의 소음 속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힘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을 되찾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성과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은 명료함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깊이 있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위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뇌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뇌는 전기화학적 과정으로 작동하며 이 과정에는 포도당, 산소, 신경전달물질과 같은 연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전환하고 사소한 방해에 응답하고 외부의 어떤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바로 그 소중한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의 영역입니다. 집중이란 한정된 내부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보상을 창출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세상의 소음에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목표, 기술, 신체적 건강, 감정 조절 능력을 복리처럼 불려나가는 과정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진정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재능이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갈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댓글과 게시물, 타인의 의견에 일일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뇌는 정밀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분산시킬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신호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중된 자아 대신 파편화된 자아를 구축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당신 자신에게 재투자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내적 시스템이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상은 안정을 찾고 수면의 질은 향상되며 생각은 명료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인지적 대역폭이 세상에 의해 강탈당하는 대신 당신의 의도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마치 화폐처럼 소중히 보호함으로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빼앗기 위해 설계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하나의 저항입니다. 나는 상품이 되기를 거부한다. 나는 정신적으로 파편화되기를 거부한다. 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역량, 운동, 감정 조절, 학습과 같은 내면의 영역으로 초점을 맞출수록 당신의 신경회로는 더욱 강하고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시간에 걸쳐 반복된 집중적 주의는 말 그대로 뇌의 구조를 재편성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노력을 떠벌릴 때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너무 일찍 방출합니다. 당신은 실제 결과를 얻기도 전에 진전이 있다는 느낌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보상 회로를 만들어 꾸준함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실제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뇌가 보여주기식의 성과가 아닌 과정 그 자체에서 보상을 찾도록 훈련시킵니다. 바로 이 내적인 강화 작용이 끈기와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비사교적이거나 거만하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지켜보게 두십시오. 그동안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운영체제, 바로 당신 자신의 신경계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당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삶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산만함이 아닌 깊이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중된 에너지의 복합 효과는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조용하고 명료하며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적 우위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인지적 도구입니다.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집중력과 명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 됩니다. 외부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뇌는 인지적 과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산만함으로 인한 이 과부하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명확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반면에 침묵은 뇌에게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음이 수동적인 휴식이 아닌 성장과 통찰의 잠재력을 가진 능동적인 휴식 상태에 들어가게 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정보를 통합하고 성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창조합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회복 과정에 참여하여 흡수한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고요한 순간이 없다면 학습과 적응을 촉진하는 신경 연결은 단편적이고 분리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일관된 생각을 형성하는 능력과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명료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감정적 풍경에 있는 소음을 줄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대화에 참여하거나 주변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즉각적이 되고 우리는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 상태를 더 잘 인식하게 하여 외부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혼돈에 휩쓸리는 대신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 통제는 회복 탄력성과 정신력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침묵의 인지적 이점은 창의성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외부 입력으로 어수선하지 않을 때 뇌는 그렇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았을 점들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창의적인 돌파구는 마음이 외부의 방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방황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종합할 수 있는 조용한 성찰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혁신은 바로 이렇게 침묵이라는 고요하고 의도적인 공간을 통해 탄생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인정을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동료의 칭찬, 상사의 인정 등 외부의 긍정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은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덫입니다. 이러한 외부의 확인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동기부여의 원천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당신 자신의 내적 기준, 즉 당신의 목표, 당신의 발전, 당신의 성장에 비추어 성공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환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오늘의 당신을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기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뇌는 외부의 인정보다 내적 피드백 루프에 더 일관되고 지속 가능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진전을 추적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때 뇌의 보상센터가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도파민의 급증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에서 오는 진짜 도파민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당신은 자기 효능감, 즉 당신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만 당신의 노력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검증자가 됩니다. 이것은 권한을 당신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진전을 추적하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율과 즉각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고 실수를 할 의지를 요구합니다. 성장은 종종 느리고 즉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작업은 복리처럼 쌓입니다. 작은 개선들이 모여 당신은 당신의 노력의 결과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볼 때 내적인 보상은 어떤 외부의 박수갈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고독을 받아들일 때 심오한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나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방해와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순전히 당신 자신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독의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뇌에게 깊고 중단 없는 생각에 참여할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마치 라디오 신호에서 모든 잡음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는 것은 명료함, 즉 깊이 생각하고 점들을 연결하고 이전에는 소음에 가려져 있던 통찰에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더 자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약점, 강점,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주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외부 목소리의 압력 없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영향받지 않고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알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성취를 공유하기를 열망하는 세상에서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소음에 이끌립니다. 방 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 가장 화려한 발표,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뇌는 빈말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결과를 전달하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은 약속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명성을 쌓게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깊이 있는 작업에 필요한 정신적 공간을 스스로 빼앗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동안 그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정신 에너지는 이미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당신이 오직 당면한 과제에만 집중하고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할 때 그 과정은 더 단순하고 강력해집니다. 당신의 행동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외부의 인정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당신의 결과가 쌓임에 따라 사람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작업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끊임없는 소음, 외부의 인정 또는 끝없는 설명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며 당신이 성장하고 성찰하고 번영할 수 있게 하는 침묵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의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진전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깊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동기를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 혁신, 그리고 전략적 집중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들을 연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일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침묵을 지키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당신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십시오.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꾸준히 그리고 방해 없이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나의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응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잠시 멈추어 우리 내면의 가장 강력한 자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로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산만함에는 생물학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모든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데 쓰는 그 1분 1초는 사실 당신의 뇌가 전문가의 경지로 나아가는 회로를 구축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사용하는 신경 에너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이며 명백한 한계를 가진 귀중한 자원입니다. 집중이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한정된 연료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신진대사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 귀한 연료를 당신의 사명과 목표에 쏟아부을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의 소음 속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힘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을 되찾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성과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은 명료함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깊이 있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